심해의 생명체들은 이상하고 특이하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괴상한 특징 때문에 역사에서 그들은 뱃사람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괴담의 소재로서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릴 적 우리의 바짓가랑이를 적셨던 레비아탄과 같은 심해 괴물들이 실제로는 어느 바다 깊은 곳에 도사리지 않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일부 바다 생명체들이 더욱 이상해지고 거대해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지구의 바다 깊은 곳, 심해에서는 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해 거대증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심해 생물들이 심해에 서식하지 않는 유전적 친족 관계의 동일 생물보다 그 크기가 월등히 더 거대해지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과거, 초기 과학자들은 심해 생물들이 크기가 큰 이유가 물의 부력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심해에는 얕은 물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압력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해를 떠올릴 때 높은 압력이 심해 생물들의 성장을 저해시켜 그들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작아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압력은 체내가 대부분 수분으로 구성된 일부 심해 생물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분은 수축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심해의 높은 압력 속에서도 그 생물의 본연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어류의 불에나 사람의 허파와 같이 압력을 받으면 수축하는 기체가 들어있는 기관을 가진 생물들은 심해의 높은 압력에 노출되면 몇 초 안에 바로 찌그러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심해 생물들은 불에가 태화되는 대신 몸 안에 가벼운 기름이 많아 이것으로 부력을 조절합니다. 일부 초기 과학자들은 단순히 이러한 물의 부력이 바다 생물들을 중력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들의 덩치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은 부력과 얽힌 그럴싸한 근거를 들며 심해의 미스터리를 밝혀내려 시도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가 여전히 미제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차례 연구가 이루어진 끝에 과학자들은 그 이유가 심해 생물의 생물학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해 동물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클라이벌 법칙과 벨크만 법칙이라는 두 가지 규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먹이와 조우할 확률이 극히 적은 추운 심해에서는 생물들이 에너지를 잘 보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클라이벌 법칙에 따르면 크기가 큰 동물이 체온 유지에 대한 에너지 소모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몸집이 더 커질수록 표면보다 내부의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큰 동물은 열을 만드는 곳이 체내에 많지만 그 열을 방출하는 표면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열 손실이 더 적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열을 발산하기 위해 코끼리는 귀가 크고 어떤 동물은 땀을 많이 흘리거나 헐떡거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작은 동물들은 작은 내부로부터 열을 적게 만들기 때문에 그 생산해내는 열의 양에 비해 이 대비 표면적이 더 넓어서 열 손실이 더 크다는 점이 항상 문제입니다. 큰 동물들의 열 생성은 그들의 신진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래는 작은 물고기보다 몇백 배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 신진대사가 더 활발합니다. 질량이 클수록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신진대사가 활발할수록 더 많은 운동 에너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체내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벌그만 법칙은 서식지 온도가 낮을수록 생명체의 크기가 커진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통계적으로 육지에 사는 대부분의 큰 동물들은 추운 지역에 서식하고 작은 동물들은 따뜻한 지역에서 주로 서식한다는 점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앞서 언급했던 클라이버 법칙의 부피 대비 표면적 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치 사막 여우의 귀가 큰 것은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열을 더 잘 방출해내기 위함이고 북극 여우는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귀가 작은 등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더 작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서식하는 생물에 대해서는 낮은 온도는 세포 분화 및 확장과 그 세포 수명 증가를 유발시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차가운 심해에 서식하는 생물들은 내부적으로 살아있는 세포의 개수가 많아져서 결과적으로 그 덩치가 더 커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심해 거대증 대표 생물로 심해 바닥에 서식하는 거대 쥐며느리 바티노무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심해 동물은 육지의 쥐며느리에 비해 그 크기가 훨씬 거대합니다. 과거 연구원들이 상어의 생태를 관찰하기 위해 수중 카메라를 2500m 심해석에 설치했는데 바다 쥐며느리가 나타나 카메라 케이블을 먹이로 오인해 갉아먹은 듯한 이빨 자국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때 관찰된 쥐며느리의 크기는 17cm에서 최대 76cm로 기록되었는데요. 일반적인 육지 쥐며느리의 크기에는 8에서 15cm입니다. 또 다른 심해 거대증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거대 산갈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람 크기만한 1에서 2m 길이의 갈치를 대왕갈치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심해에 서식하는 그러한 동일종의 갈치는 그 길이가 무려 11m로 기록되었는데요.
이 길이는 일반 시내버스 11m와 동일한 크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백상아리의 크기는 평균 4.5m입니다. 영상에 거론된 내용 이외에도 심해 거대증을 설명하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가지 이유가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해양 생물학자들은 그러한 심해의 비밀을 파헤치고자 끊임없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심해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릴 적 괴담 속에서나 등장했던 전설 속 괴수들이 실제로 존재할진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구의 70%를 덮고 있는 바닷속에서는 전체 지구 생물의 80%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현재까지 인간이 밝혀낸 바다 생물의 수는 그 최대 80% 중에 고작 1%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